2018년 11월 8일 노르웨이의 이지스함이 나토 기동 훈련을 하던 중 몰타 선적의 11만 톤급 대형 유조선 솔라티에스호와 부딪혔습니다. 이것 때문에 11만 톤의 원유가 해상 유출되어 노르웨이의 해양 오염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는데요. 가 아니라 황당하게도 침몰한 것은 유조선이 아니라 이지스함이었습니다. 우현 후방 쪽 3분의 1이 찢어졌으며 8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긴 했지만 승조원들은 모두 탈출에 성공했죠. 그래도 결국 이지스함의 선체 95% 이상이 바닷속으로 침몰, 2019년 6월 공식적으로 폐기 처리 결정이 된 사건입니다. 이에 한동안 인터넷에서는 이지스함을 침몰시킨 유조선인 솔라티에스호의 한켠에 이지스함을 격추시켰다라는 상징으로 킬마크가 새겨져 있다는 짤이 돌아다녔었는데요. 이지스함과 충돌하고도 겨우 작은 흠집밖에 남지 않은 유조선은 대한민국의 대우조선에서 만들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전세계에 대한민국의 선조기술이 위용을 떨친 에피소드가 되었죠. 이토록 튼실한 대한민국 선박의 내구성이 현재 전세계에서 급증하고 있는 LNG 선의 수요에 영향이 전혀 없었다고는 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국 선박 기술의 명성은 비단 유조선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는데요. 군사용 선박 또한 한국의 기술이 환영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자동차 시장의 98.5% 이상을 일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 내 일본 자동차 점유율인 94%보다 높은 수치이죠. 동남아시아에 외환 위기가 왔을 때 일본에서 적극적으로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면서 인도네시아를 지원하기도 했을 정도로 일본과 인도네시아의 관계는 돈독한데요. 심지어 삼성과 LG 등의 브랜드도 일본의 브랜드인 줄 아는 사람도 많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보급이 높아지면서 젊은 층에서는 그래도 한국의 브랜드임을 인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여전히 수많은 어르신들은 삼성과 LG가 일본 브랜드인 줄 알죠. 이러한 인도네시아인들의 일본에 대한 인식은 인도네시아 또한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거쳐간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신기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인도네시아는 원래 네덜란드의 식민지로서 430년간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일본이 3년간 지배를 하게 됐는데 지나고 보니 일본의 지배는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거쳐간 과정이다. 일본군이 우리를 해방시켜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는 엉뚱한 인식이 박히게 된 것이죠.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도 위안부 피해자들이 있는데 현지 작가가 관련 책을 출판하려고 해도 일본이 인도네시아에 압력을 넣어서 무산이 돼버리죠. 각종 공항과 항구 등의 인프라 시설을 일본에서 지어줬고 최근에는 각종 철도 건설 프로젝트에 일본의 참여를 공식 요청하는 등 인도네시아의 일본에 대한 의존도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그런 인도네시아조차도 일본에게 절대 맡기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해양군수입니다. 앞서 설명했던 그 대단한 유조선을 건조했던 대우조선 해양이 인도네시아에게 1조 원 규모의 해군 잠수함 건조 사업을 따냈었죠. 약 10억 2천만 달러 규모의 1,400톤급 잠수함 3척의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전장 61m로 승조원 40명이 탑승 가능하고 각종 어뢰와 기뢰, 유도탄 등을 발사할 수 있는 8개의 발사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대한민국에 의뢰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2011년에도 대우조선은 이미 인도네시아에게 1,400톤급 잠수함 3척을 판매했었고 인도네시아 정부와 장기적인 신뢰 관계를 구축해왔습니다. 자기 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인도네시아에서는 막상 형 그래도 잠수함은 한국게 낫지 라고 하는 상황. 자칭 전세계 해군력 2위라고 자랑하는 일본의 군사력은 알고 보니 전부 타국의 기술에 의존한 허울뿐인 군사력임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인도네시아도 이웃나라와 마찬가지로 거짓말쟁이 국가니까. 와, 대단하네요. 다른 모든 분야들은 일본에게 맡기고 있고 일본의 만행도 정부에서 앞장서서 막아주고 있는 인도네시아를 겨우 잠수함 의뢰 하나 한국에게 맡겼다는 이유로 이렇게 냉대하는 건가요? 일본 잠수함과는 비교가 안 돼.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연합만을 방어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게 더 나은 선택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일본에서 제조하고 있는 잠수함이 훨씬 고성능이야. 네. 그 좋은 잠수함 혼자 잘 쓰세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연합만을 방어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라뇨? 역시 일본은 타국의 영해에 침입하여 공격하는 것이 목적인가 봐요.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치가 중국의 전통 음식이라는 어이없는 말들이 개인들의 주장을 넘어서 중국 정부와 다양한 기관들에서 조직적으로 여론몰이를 하는 듯한 모습들이 계속 나오면서 한국인들을 더 어이없게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최근 미국에서는 최고의 유명 셰프가 정체불명의 요리를 만들고서는 한국의 비빔밥이라고 했다가 비난을 받자 정중한 사과를 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뻔뻔한 모습을 보이는 중국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유명 요리 경연 프로인 탑셰프에서 최초로 우승을 차지한 여성 요리사이자 유명 방송인인 스테파니 이자드는 최근 인스타그램에 비빔밥이라는 제목의 사진을 올렸다가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녀가 올린 음식은 어떻게 보아도 비빔밥이 연상될 수 없는 정체불명의 요리였기 때문이었는데요. 익힌 쇠고기 위에 고수, 허브 등 여러 향초를 이리저리 얹어놓은 모습으로 마치 태국이나 베트남 요리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 포스트는 뉴질랜드의 소고기, 양고기 축산협회쯤 되는 곳에 후원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논란에 대해 보도한 요리 전문지 이터는 비빔밥은 건강식으로서 점차 인지도를 쌓아오면서 다양한 나라들에서 팔리고 있는데 돌솥 비빔밥이나 컵밥 등의 다양한 변형들까지 있지만 기본적으로 비빔밥은 밥과 함께 고기와 채소들이 섞여 어우러진 것이라고 설명을 하며 그녀의 요리는 비빔밥으로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SNS에서는 그녀의 비빔밥 요리 사진에 대해 이것이야말로 무책임한 문화도용이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어떤 설명도 없이 정체불명의 요리에 비빔밥이라고만 적어놓으면 잘 모르는 사람들은 비빔밥이 원래 그런 것으로 잘못 인식하지 않겠느냐. 문화교류는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 비빔밥의 다른 버전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비빔밥이라고만 써놓은 것은 인기 있는 한국 요리에 중대한 오해를 일으킨 것이고 무책임한 행동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스테파니 이자드는 레스토랑 체인과 식품회사도 소유하고 있고 여러 TV쇼에도 출연을 하며 대중적인 인기도 상당해서 미각의 탐험가이자 유행의 창조자라는 찬사까지 듣는 유명인사임에도 아무런 성의와 노력 없이 비빔밥이라는 이름만 빌려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는 비판들도 있었습니다. 논란이 일자 이자드는 이에 대한 해명 영상을 올렸습니다. Japanese beef rice bowl and a Korean bibimbap which has a little bit of pickled veggies and such. 그러니까 일본 Putting those 소고기 together. 덮밥이나 비빔밥에서 영감을 받아서 뉴질랜드 소고기 스테이크를 이용한 요리를 만든 거다. 그냥 퓨전 요리이고 집에서 만들기 빠르고 재미있는 내 스타일 요리이다.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만 있는 불고기 피자, 불고기 버거, 김치 버거, 라이스 버거 이런 것들도 생각해보면 요리라는 것이 발상지를 떠나 외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현지화되기 마련이고 그 중에는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독특하게 변형된 사례도 수없이 많기 때문에 스테파니 이자드의 해명도 설득력이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문제는 비빔밥과는 전혀 다른데 다른 설명 없이 비빔밥이라고만 딱 표기를 해놓은 것과 뉴질랜드 소고기 홍보해주면서 비빔밥이라고 이름 붙여서 쉽게 돈을 버는 게 얄미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자드 측은 해명 영상으로는 부족하다 생각했는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비빔밥에서 영감을 얻어보려 하다가 제어불능 상태가 되면서 너무 동떨어진 것이 되고 말았다. 대중에게 공개되기 전에 이름이라도 바꿨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사과드린다. 이후에 스트립 스테이크 라이스 보울로 이름을 바꿨다. 다른 문화 역사를 가진 음식을 대할 때는 세심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앞으로는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비빔밥이 생각보다 미국을 비롯한 서양에서 꽤 인지도가 있는 음식이라는 걸 알게 되었네요. 끝까지 잘못이 없다고 우길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정중히 사과하면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김치를 훔쳐가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한국을 모욕하는 이웃나라의 태도와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중국 공산당의 직속기관인 정법위원회는 논평을 올리며 또 한 번 한국인들을 열받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김치는 한국 것, 곶감도 한국 것, 단호도 한국 것이라 한다. 사사건건 따지는 이유는 자신감이 없어 의심이 많아지고 피해망상이 발생하는 것. 김치는 중국 5000년 찬란한 문화 중에 구일무에 불과하며 우리는 이런 문화유산과 혁신정신을 지켜나가야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혁신이 왜 나오는 걸까요? 또 장준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트위터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위생장갑을 낀 채 갓 담근 김치를 들어올린 사진을 올렸었죠. 중국 관영 언론들은 앞다퉈 김치 기원 논쟁을 일으켰고 앞에 유튜브의 영상 퀄리티는 전문가가 만들어준 것 같은 고퀄의 영상인데다가 뜬금없이 유엔 주재 중국 대사가 김치를 직접 만들어 트위터에 올린다는 것이 너무 자기적으로 보여서 중국의 조직적 공작이 의심된다는 지적도 나오는 이유입니다만 이에 대해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장 대사는 중국 동북부 랴오닝성 출신인데 이곳은 조선족들이
질이 거주하여 김치를 흔히 먹는다며 한국과 중국은 문화와 음식에서 수천 년간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김치의 왕 주장은 불필요하다고 논점을 흐리고 있습니다. 한편 주한미국 대사인 해리스 대사는 빅마마 이혜정 셰프님께 김장을 배운 지 4일이 지났다. 사발면과 약간의 약주를 곁들여 그날 만들었던 김치를 맛보았다 라며 사진을 올렸었는데요. 한국산 원조김치라는 해시태그를 달았고 김치 종주국인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어 행복하다라고 김장하는 모습을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로서 한국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려는 의도가 있는 행보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임 중 간혹 논란도 있었지만 해리스 대사는 미국에서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사임하게 되었는데 아쉽기도 하네요. 중국이 한국 김치뿐만 아니라 문화, 짝퉁 브랜드, TV 프로그램, 연예인까지 종류를 안 가리고 도용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만 이제는 세계적 행사에서 아예 세상에 없는 것을 CG로 만들어서 한국으로부터 세계 최초 타이틀을 선점하려 하고 있어 또 한 번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스카이월스라는 가전회사가 있는데 전세계 임직원 4만 명, 중국의 내수 TV 시장에서 샤오미에 이어 17.1%로 2위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있는 회사입니다. 시총으로만 보면 약 24조 원으로 LG전자하고도 비슷한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규모의 회사가 2021년 CES 국제전자제품 박람회에서 LG전자가 세계 최초로 출시한 롤러블 TV를 자사 제품으로 둔갑시켜 전시한 것입니다. 이전에도 중국 업체들이 카피를 하는 일이야 비일비재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CES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자 아주 대놓고 사진 이미지를 그대로 퍼가서 LG 시그니처 로고만 지우고 자기들이 이런 제품을 생산한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따라 만든 것도 아니고 있지도 않은 제품을 가지고 저러고 있는 거죠. 다른 경쟁사인 TCL은 이번 CES에서 한술 더 뜨는데요. 일명 상소문 디스플레이로 불리는 두루마리 패널을 공개하면서 세계 최초의 제품이라고 자랑하는데 영상 속 제품의 해상도나 구동속도 등을 봤을 때 전문가가 아니어도 CGT가 너무 팍팍 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그리고 저딴 걸 만들 필요가 있는지 상소문 읽다가 팔 빠지겠네요. 이 갤럭시 Z 폴드 같이 생긴 롤러블 폰도 CGT가 많이 나는데요. 이 중국 업체들은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이렇게 영상으로만 주장을 하면서도 출시 일정은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LG가 3월이나 이후에 롤러블 폰을 출시한다고 하니 존재하지도 않는 상상의 물건들을 CG로 만들어서 출시는 안 할 거지만 세계 최초로 만든 것은 우리 중국 회사임 이러는 건데요. TV 제조사들 중에서 롤러블 OLED TV를 상용화한 곳은 LG전자가 유일하고 TV용 OLED 패널 자체를 생산하는 것도 LG밖에 없는데 중국 회사는 어떻게 만들었다는 건지 LG에서는 이미지 무단 도용과 관련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는 합니다만 뻔뻔한 중국에게 통할지 모르겠네요. 모방을 넘어서 도용을 하고 원래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것도 성에 안 찼는지 이제 CES 같은 글로벌